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굿모닝 MB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8도, 대관령은 영하 1도까지 떨어졌는데 때이른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군부대에서 지난 4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지금까지 3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부대원 전원이 1명씩 격리 조치됐고 포천 지역 모든 부대에 외출 통제령이 내려졌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잠시 후 퇴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정말 상태가 좋다며 코로나19를 두려워 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에 걸린 인구가 전 세계 10명 중 1명꼴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프랑스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7,000명을 기록하는 등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겨울옷을 꺼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쌀쌀한 아침입니다. 때이른 가을 추위는 오늘도 계속되겠는데요. 네,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경 캐스터, 오늘도 어제만큼 쌀쌀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출근길도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올가을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9.5도인데요. 대관령은 영하 0.5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첫 영하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서울의 기온이 20도, 안동은 21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출근길 영서와 충북, 전남 내륙에서는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 5.9도, 강릉 거대 10도, 대전과 청주는 9도 선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0도, 대전 21도, 대구 22도, 제주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때이른 가을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에는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출근길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에 걸려 군병원에 입원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잠시 뒤 퇴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통일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증세가 생각보다 빠르게 호전된 것 같은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퇴원 예정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잠시 뒤인 오전 7시 반입니다. 지난 2일 새벽 자신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사실을 알리고 당일 저녁 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지 사흘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원해 있던 월터 리드 군병원 앞에는 지지자들이 트럼프 깃발과 성조기 등을 들고 그의 퇴원을 환영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의료팀은 트럼프 대통령이 퇴원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했거나 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백악관에서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현재 군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퇴원에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 퇴원 사실을 알리며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정말 상태가 좋다면서 코로나19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지 말라고도 전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을 경계하자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이미 미국에서만 21만 명이 숨진 상황에서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의구심 또한 여전합니다. 일각에서는 백악관 복귀 후 상태가 다시 나빠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케일리 맥커넨이 백악관 대변인과 직원 2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는 등 백악관 내 트럼프 측근들의 잇따른 감염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평균 62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확산세가 다소 진정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지난주 추석 연휴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312명으로 하루 평균 62명꼴입니다. 어제 발표된 확진자도 국내 발생 64명을 포함해 73명으로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교통량이 13.8% 감소하는 등 고향을 찾지 말자는 정부의 당부에 이동량이 크게 줄어든 탓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추석을 계기로 한 가족 간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충남 공주에서 벌초하러 왔던 딸 부부에게서
8, 90대 노부부가 감염됐고 지난달 만난 울산 여동생 가족들도 줄줄이 감염됐습니다. 전북 정읍에서는 30대 여성이 감염됐는데 추석 당일 시댁과 친정 식구를 만났다가 이 중에서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읍시가 시댁인데 시댁 시부모님 만나 뵙고 그리고 또 오후에는 친정 식구들을 만난 것으로. 부산에서는 14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만덕동의 한 목욕탕에서 확진자 1명이 더 나왔습니다. 문제는 최초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 간의 친밀도가 굉장히 높고 하다 보니까 지역 사회에서 마스크를 잘 착용을 한다든지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더 취약한.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로 그 휴관은 이번 주 중반은 지나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방역 당국이 최근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의 동선 파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2주간 차에서 지냈다는 황당한 진술을 하는 등 이동 경로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상주에 사는 60대 남성은 추석 연휴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다. 지난 3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조사관이 동선을 물으니 계속 집에 있었다고 답했는데 휴대전화엔 지난달 중순부터 말까지 수도권에 머물렀던 흔적이 나왔습니다. 상주시장까지 나서 동선을 캐묻자 사업차 경기도를 방문한 건 맞지만 잠은 2주 승용차에서 잤고 세면은 기차역 화장실에서 했다는 황당한 진술을 내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성이 한 60대 여성과 식당에서 식사한 사실도 확인했는데 이 여성도 그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여성도 방역당국에 구체적인 이동 경로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성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 출마한 적이 있으며 같이 확진된 여성도 보수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상주 지역 접촉자 65명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지만 방역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두 사람이 역학조사에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고발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정부가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국가 독감 예방접종 백신에 대한 품질 검사와 현장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해당 백신을 맞은 이들은 현재까지 2,300명이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유통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돼 접종이 중단된 국가 독감 예방접종 사업용 백신의 품질 결과 검사가 오늘 나옵니다.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문제가 된 백신 물량에 대한 검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국가 조달 백신 물량을 조달한 업체인 신성약품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도 나옵니다. 신성약품이 냉장차 문을 열어놓거나 제품을 바닥에 내려놓아 냉장 유통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앞서 정부가 21일 밤 접종 중단을 발표한 지 보름 만입니다. 그제 기준으로 문제가 된 백신을 접종한 이들은 2,296명으로 2,300명에 육박합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몇몇 의료기관이 정부 조달 무료 접종 물량과 유료 접종 민간 물량을 섞어 보관하는 바람에 문제 백신을 맞은 시민이 현장 조사에서 계속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해당 백신을 맞은 이후 이상 반응을 보인 접종자는 12명뿐입니다. 이들은 접종 부위 발열과 오한, 두통, 메스꺼움 등의 가벼운 증상을 보였지만 현재는 모두 호전돼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병청은 문제가 된 13에서 18세와 62세 이상을 위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의 재개 시점은 오늘 내놓는 품질검사 결과를 두고 향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프랑스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7,000명이나 나오는 등 유럽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전 세계 인구의 10%가 감염됐을 수 있다는 추정을 내놨습니다. 신재호 기자입니다.
WHO는 전 세계 인구 10%가 이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ases with Europe and the Eastern Mediterranean regions showing an increase in cases and deaths. Current best estimates tell us that about 10% of the global population may have been infected by this virus. 이 추정이 맞는다면 전 세계 인구 76억 명 중 약 7억 6천만 명이 감염됐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현재까지 집계된 전 세계 누적 확진자 3,500만 명의 2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실제로 유럽 각국에선 코로나19 재확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프랑스에선 연일 1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파리를 코로나19 최대 경계 지역으로 지정하고 술집 영업을 2주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Ça peut paraître des fois de partir dans tous les sens, mais voilà, je pense que quand même les choses sont faites pour une raison. Il y a quand même une certaine logique. 영국에선 시스템 오류로 지난 8일간 약 16,000명의 확진자가 집계에서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Public Health England identified that over the previous 8 days, 15,841 positive test results were not included in the reported daily cases. 이번 누락으로 확진자 자가격리 및 밀접 접촉자 추적에 공백이 생기면서 더 많은 추가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80만 명을 넘어선 스페인은 이미 마드리드에 이동 금지령을 내렸고 독일도 일부 지역의 모임 인원 숫자를 제한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북한군의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고등학생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는 자필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는 숨진 공무원의 형이 언론에 공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쓴 자필 편지입니다. 아버지가 고등학교 2학년인 자신과 8살인 여동생에게 며칠 후 집에 오겠다고 화상통화를 했다며 누구보다 가정적이었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높았던 아버지에 대한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로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아버지가 조류를 거슬러 38km를 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그 어떤 증거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월북 발표를 믿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숨진 공무원의 아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며 유가족들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돌려주고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적었습니다. 한편 숨진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는 어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등의 주선으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유엔의 인권보호 원칙에 따라 유엔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오늘 오후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를 찾아 비공개 면담을 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약 1m 두께의 둥근 콘크리트 돔으로 원자로를 둘러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지은 지 4년도 채 안 된 한국형 신형 원전 외벽에서 잇따라 구멍이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창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완공된 신고리 3호기. 최근 원자로를 둘러싼 돔에서 49cm 깊이의 구멍이 발견됐는데 지난 1년간 전국 원전에서 모두 37개의 구멍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둥근 콘크리트 돔은 방사성 물질을 막기 위한 최후의 장치인데 여기서 구멍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원전을 관리하는 한수원 측은 공사 중에 발생한 실수라고 설명합니다. 철근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콘크리트가 좀 덜 스며들고 이런. 이 밖에 돔 안에 부착돼 4단계 차단막 역할을 하는 철판은 6mm 두께가 기준인데 부식이 진행돼 0.6mm 이상 얇아진 경우가 1,605건에 달했고 부식되지 않았는데도 기준 두께에 미달인 곳은 무려 17,000여 곳으로 가장 얇은 곳은 기준치의 절반 정도인 3.05mm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원전 안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전수조사를 원자력 발전소 전체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구조물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지만 올 연말까지 보수공사를 모두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문제가 된 원전 보수공사에 1,957억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 중 대부분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조차훈입니다. 재정 신청.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는 장치지만 실제 받아들여진 확률은 1%도 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박자은 기자입니다. 2000년대 초반 이른바 잠실야구장 노예로 저임금, 무임금 상태로 혹사당했던 신모 씨. 지난 2018년 구조된 신 씨는 본인을 불법 고용한 업주를 고소했고 가혹행위 혐의 등을 인정받은 업주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신 씨 임금 등을 가로채 횡령 혐의를 받은 신형은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 씨 측이 검찰에 항고도 해보고 서울고법에 재정 신청도 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별다른 기각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문길도 한 번도 안 열리죠. 이유도 그냥 독부시잖아요. 저희도 불기소 처분되면 항고 재정 신청, 항고 재항고를 거치긴 하지만 기대감이 많이 떨어지죠. 지난 5년간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온 6만 6천여 건의 재정 신청 사건 중 인용은 334건으로 인용률이 고작 0.5%에 불과했습니다. 법원마다 재정 신청 전담부 신설이 대안으로 제시되는 이유입니다. 재정 신청을 담당하는 전담부를 두는 게 우선 필요해 보입니다. 그 전담 재판부에서는 필요한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문에 자세히 반영될 수 있으면 정당한 사법 결정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는 게 중요한 만큼 수사기관의 재수사를 요청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정부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국가 채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 준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5년부터 나라 빚을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건데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4차례 추경을 편성하며 올해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1년 전보다 100조 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GDP와 대비해서는 지난해 본 예산보다 6.8%포인트 오른 43.9%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급증하는 나라 빚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 준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위기 극복 과정에서 채무와 수지가 악화되는 속도에는 각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은 60% 아래로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인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안에서 막겠다는 게 요지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예외 조항을 뒀다는 게 주요 이유입니다. 심각한 경제 위기에는 준칙을 적용하지 않거나 목표치를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고 여기서 경제 위기의 정의는 확실히 하지 않았습니다. 말대로 준칙일 뿐 선진국처럼 법에 규정돼 있지도 않습니다. 어려워도 지키려고 하는 그 의지에 있는 거거든요.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걸 미리 그냥 못을 받고 수세적으로 어떤 준칙을 지금 제시한 게 아니냐. 기술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의 판단 기준이었던 관리재정수지 대신 대부분 흑자인 사회보장성 기금이 포함된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간혹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화나 뮤직비디오가 나왔지만 화질이나 영상이 시청자들의 성에 차지 않았죠. 이젠 최신 스마트폰으로 초고화질 영상을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단편 영화입니다. 초고화질 영상으로 배우의 머릿결까지 선명하게 담아냈습니다. 드론에 스마트폰을 붙이는 독특한 촬영 기법도 눈에 띕니다. 큰 카메라나 장비로는 할 수 없는 앵글이나 움직임들을 할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아이디어들도 떠오르는 것 같아요. 흔들림을 줄이는 기능이 있어 영상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상황에 맞게 촬영 설정을 할 수 있어 전문가 수준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1억 회를 넘긴 레이디 가가의 뮤직비디오 역시 스마트폰으로 찍은 작품입니다. 화려한 의상과 퍼포먼스가 생동감 있게 펼쳐집니다.
소비자 누구나 손쉽게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며 또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영상을 공유 확산할 수 있는 그러한 최적화된 제품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내놓는 다양한 형태의 영상들이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 새로운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을 위해 80일 전투를 벌이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핵, 미사일 등 전략 무기를 전담한 리병철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정천 군 총참모장에게 원수 칭호를 수여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한 마을에는 놀라운 손재주와 감각으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버려지는 쓰레기를 활용해 집을 재탄생시켰다는데요. 한번 감상해 보시죠. 러시아 중부 예카테린부르크의 한 주택입니다. 대문부터 벽면까지 알록달록 아기자기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플라스틱 병뚜껑으로만 만들어졌다면 믿어지시나요? 어릴 때부터 십자수와 패치워크를 좋아하던 할머니가 남편과 하나둘 만들다 보니 어느새 집 전체가 멋진 예술작품이 됐다는데요. 한 작품을 만드는 데만 병뚜껑 수천 개가 쓰이고 작품마다 몇 달이나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젠 이 집이 지역의 명물이 됐다는데 병뚜껑의 재발견이 아닐 수 없네요. 매일 시도 때도 없이 벽을 향해 돌진하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좋아해서라는데 무슨 사연일까요? 강아지 한 마리가 벽을 향해 점프합니다. 높이를 보아 한두 번 해본 실력은 아닌 것 같은데요. 2년 전 이 가정으로 입양된 반려견 맥스의 취미 중 하나는 바로 점프의 담 넘어 구경하기입니다. 호기심이 많아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내다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자 이런 버릇이 생긴 거라는데요. 맥스의 허리 건강을 위해서라도 눈높이에 조그마한 구멍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만 12,000톤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예술작품으로 표현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트럭에서 뭔가 와르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주황빛으로 물들인 건 모두 당근인데요. 자그마치 31톤이나 됩니다. 영국의 한 예술가가 음식물 낭비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만들어낸 설치미술 작품이라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작품을 위해 오히려 당근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고 예술가는 작품 전시가 끝나고서 농장에 기증해 가축의 먹이로 쓸 거라고 해명했다네요. 오늘 출근길도 어제만큼이나 쌀쌀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가을 옷을 몇 벌 입지도 못했는데 벌써 겨울 옷을 꺼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오늘도 때이른 가을 추위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 하시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9.4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대관령은 영하 0.5도로 올가을 들어서 첫 영하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가을 햇살이 퍼지면서 서울의 낮 기온 20도, 안동은 21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출근길 영서와 충북, 전남 내륙에서는 안개가 낀 곳이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6.9도, 청주 9.3도, 전주와 대구는 10도 선으로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서울 20도, 대전 21도, 대구 22도, 제주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가을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에는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한글날인 금요일에는 경남과 제주에서, 토요일엔 영동과 영남, 제주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출근길 날씨 전해드렸습니다.